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잦은 비 날씨 때문에 감귤 품질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너도 나도 수확을 미루는 바람에 자칫하면 내년 농사까지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 남원읍. 예년 같으면 감귤 수확이 마무리됐어야 할 시기지만 나뭇가지마다 감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감귤 가격이 10kg에 9,000원대로 떨어지자 밭주인이 수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확은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력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또 따려고 해도 인건비하고 이게 저희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밀감값이 조금이라도 올라야. 이미 밭대기 거래로 팔린 감귤밭도 수확이 늦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인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며 수확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상인들이 중도금을 포기를 하면서 농가에 귤을 안 따가지고 근심이 있고 또 계약금을 일부 돌려달라 반환하는 그런 일부 상인들도 있어가지고. 감귤 수확이 지연되면 수세가 약해져 내년에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농가들의 시름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궂은 날씨 때문에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줄면서 인건비는 급등한 상황. 이 때문에 경찰과 군부대에 감귤 수확을 도와달라는 농민들의 신청은 지난해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운데 우리끼리 다 서로가 농사꾼은 서로 빌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해요. 감귤값 안정을 위해 13년 만에 부활된 산지 폐기에는 보름 만에 계획 물량의 2배인 38,000톤이 신청됐습니다. 제주도의 감귤 혁신 계획이 첫 해부터 실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만신창이가 된 농심은 내년 감귤 농사가 또다시 걱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잦은 비 날씨로 감귤과 월동채소 피해가 극심한 제주를 특별 재해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농연은 내년 2월까지 900억 원대의 영농자재 외상구매 자금을 갚아야 하지만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 막막한 상황이라며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자재 가격도 농협이 매입 원가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술자리 많으시죠? 그런데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일부 운전자들 때문에 밤마다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박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늦은 밤 제주 시내 간선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쪽 방향 3개 차로를 모두 가로막은 뒤 그물망식 단속에 나선 겁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한 20대 운전자에게서 술 기운이 감지됩니다. 더 세게 부십니다. 더. 예, 됐습니다. 순식간에 음주 측정기의 알코올 농도가 올라갑니다. 0.077. 이 수치는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 다니는데 그만두신 분이 밥 먹으면서 회사 일로 렌터카를 몰던 관광객도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예, 운전자분 확인하십시오. 이해하셨습니다. 0.075. 연말연시 특별단속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445명. 최근 3년 평균보다 37% 증가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40%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었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도 29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습니다. 요즘은 30분 단위로 스팟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한 앱이나 이런 거를 맹신해서 운전하다가 단속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경찰은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재단 이사장 일가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제주 한라대학교가 내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이사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고 조만간 형사 고발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라대학교 부설이라는 이름이 붙은 유치원. 실제로는 교육부의 학교 부속기관으로 인가도 받지 않아 대학과 상관없는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라대는 유치원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31억 원을 대학 교비로 갚았고 이는 명백한 횡령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농지를 교비로 구입하면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고 이사장 개인 소유로 등기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장학금이나 교육비로 사용해야 할 발전기금을 재단에서 사용하는 등 부실과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자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과 총장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민영 아래 각종 비리를 자행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한 무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대학 평의회를 편법적으로 구성했다며 경고와 함께 시정 조치를 요구한 상황. 그러나 한라대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니까 특별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건 없어요.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손을 놓고 있었던 제주도는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떤 고소고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올해 그 12월 가기 전에 이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된 비리 혐의에다 교수들의 퇴진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대학 측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한라대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 관련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원희룡 지사에게 보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원 지사가 이기재 전 제주도 서울본부장의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미국 호접란 농장이 결국 팔렸습니다. 제주 화훼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겠다던 호접란 사업은 15년 만에 100억 원대의 손해만 남긴 채 마무리됐습니다. 김현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시작된 뒤 사실상 단 한 해도 이익을 낸 적이 없는 호접란 수출 사업. 미국 현지 농장 부지 선정부터 유통망 확보까지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말이지 국가적으로 호접란을 지금 대표 뭐로 내세우는데 지역적으로 간다면 그 지역이 이길 수 있을까요? 대만한테? 결과적으로 네네. 우리 도민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됐고요. 네. 그러고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도 통감하고. 제주에서 재배한 호접란 종묘를 미국 현지에서 꽃을 피워 판매하겠다며 시작된 호접란 수출 사업. 85억 원을 들여 도내 수출 단지와 미국 LA 현지 농장을 만들었지만 재배 기술이 부족한 데다 판매에도 실패해 100억 원 가량의 적자를 냈습니다. 행자부는 2011년 호접란 농장을 매각하도록 경영 개선 명령을 내렸지만 계속 유찰됐고 드디어 이달 초 대만 업체와 20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저희가 설비를 안 쓰니까 노후화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평가했을 때 지금 한 200만 불 선 정도 되는 거죠. 15년간 끌어온 부실 사업을 겨우 처분하게는 됐지만 100억 원이 넘는 도민 혈세만 낭비된 채 끝을 맺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 의학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용은 현재의 이익에 눈이 먼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의사회와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와 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제주도가 선별적 투자 유치를 해야 할 시점에 외국 환자 유치마저 중국 자본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다며 병원 건물 착공 이전에 최종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라고 요구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의 황새 마을에서 태어나 자연에 방사된 뒤 일본까지 날아갔던 황새 산왕이가 일본 공항에서 죽은 뒤에 소각 처리됐습니다. 40여 년 만에 복원된 멸종 위기종이 비명 횡사한 과정이 의문투성이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전 MBC 이교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예산에서 태어나 9월에 자연 방사된 수컷 황새 식별번호 K0008 산왕이가 전남에서 중국으로 떠난 건 지난달 24일. 비구름을 만나 경로를 틀면서 34시간 1077km를 날아 다음 날 일본 오키노에라부 섬에 도착했지만 행방불명됐습니다. 산왕이의 비명 행사가 확인된 건 그로부터 20여일 뒤. 예산군 등은 산왕이가 지난달 26일 착륙 비행기의 기류에 말려들어 죽었고 공항 직원이 황새인 줄 모르고 소각한 것을 수소문 끝에 일본 언론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일본에 건너갔다고 했을 때 상당히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분되고 기뻤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실망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멸종위기종의 죽음과 뒷수습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장거리 비행으로 탈진했을 황새가 하루 4편의 비행기만 운항하는 공항에서 사고를 당한 건 보호조치 미흡이며 사체까지 불태운 건 증거인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천연기념물을 신고하지 않고 소각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한데 일본에서는 황새를 우리나라보다 더 귀한 특별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체에 뭔가 이렇게 페인트 자국이라도 있던지 뭐가 긁힌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다고 하고 과연 그걸 믿을 수 있느냐가. 예산군과 황새생태연구원은 일본 대사관의 항의와 함께 전파 발신기 인도를 비롯한 정밀 조사를 요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라있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다행히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어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출근길 흐리거나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대기의 질도 양호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해안 지역으로도 진눈깨비가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몰 시각은 오후 5시 36분인데요. 궂은 날씨 탓에 마지막 해넘이 감상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3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고산의 기온 5도, 한림과 대정 6도, 낮 기온은 11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3도까지 올라 큰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성판악과 윗서울음의 기온 모두 영하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섬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광주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만 지나는 모습입니다. 네, 새해 첫날인 모레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민병훈 본부장과 직원들이 300만 원을 맡겨주신 것을 비롯해 제주도 개인톡시조합 북부지부 김영주 지부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제주 양돈 농협 신비로 지점 직원들이 77,200원, 서귀포 불교대학 25기 김행삼 회장과 회원들이 50만 원, 제주 해봉유치원 어린이들이 39만 9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내년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화면에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정의협 판사는 지난 2월 제주 시내 자동차 공업사에서 용접을 하다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공업사 직원 36살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을, 공동 운영자 3명에게는 금고 8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판사는 이들의 업무상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고 피해도 크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민사적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주변 지역 등의 부동산 투기 조짐과 관련해 토지 분할과 위장 전입 행위가 집중적으로 조사됩니다. 제주도와 국토부, 국세청 등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대책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제주도는 부동산을 매입한 뒤 1년 안에 매도하는 사례와 분양권 불법 전매, 부동산 분양 허위 과장 광고 등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제주 경제는 국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새해 제주 경제는 관광산업의 호황 지속과 공공기관 이전 효과로 5%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새해 국내 경제 성장률 3.2%보다 높은 것으로 한국은행은 메르스로 인해 주춤했던 단체 관광객이 회복되고 건설 경기 등도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